노자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그 공자와 맞대응되는 사람이죠. 일단 노자 하면은 도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가와 이제 맞대응되는 내가 이제 유가가 있죠. 유가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자, 그 다음에 이걸 계승시킨 맹자, 이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가계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배우실 도가 하면 우리 노자, 그 다음에 이 노자를 또 계승시킨 장자, 이렇게 이쪽을 이제 또 도가계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양 철학의 큰 기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노자는 그 중국 고대 철학자로 그 도가의 창시자죠. 본명은 이입니다. 이라는 것은 이시성이죠. 이시성을 가진 이 귀가 큰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은 그 한나라 때 쓴 그 사기 책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뭐 가공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 연대수는 알 수가 없고요. 이 노자는 직업이 말하자면 주나라죠. 황제가 있던 황실의 말하자면 그 장서관이었는데 직업이 지금 그 국립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도서관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많은 책을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때 많은 책을 보고 했는데 이 주나라가 말하자면 이제 망하죠. 망하다 보니까 이 노자도 이제 그 도서관 관리 있을 때 이제 잘려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잃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이제 떠날 때 그 며칠 만에 그 여관에서 책을 쓰게 되는데 처음에 책을 쓰게 될 때는 도와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덕을 합해서 지금 도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노자가 쓴 책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 관리로 있을 때 공자가 그 예의대에 묻기 전에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도가의 이상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공자가 그러니까 노자가 도서관에 있을 때 이제 공자가 찾아왔다고 해요. 근데 찾아와서 그 예의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나오는 것은 어떠한 그 도가가 유가보다 더 조금 높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겠냐. 아무튼 내용은 나옵니다. 공자보다 일단 노자가 나이가 많지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공자가 찾아가서 예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어떤 그런 구절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이제 관직을 이제 버리게 돼서 이제 관직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약간 뭐 이제 관직 버리고 이제 나가는 길에 이제 여관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무튼 하룻밤 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죽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나무 껍질, 대나무 껍질에다 이제 글을 이렇게 썼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런 그 대나무에다 이 껍질에다 이렇게 써서 이거를 한 그 꾸러미로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을 책이라 합니다. 이 책이 지금 그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책이 여기서 파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81장 5천자를 남겼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덕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도덕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도와 덕경, 도경과 덕경,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를 나누죠. 그래서 이걸 합해서 도덕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노자가 이 도덕경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은 물처럼 살아라. 실제 그 너무 그 간섭하거나 너무 나서지 말아라.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중국 철학에는 큰 세 가지 지금 얘기했지만 유가와 도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하나가 들어왔죠.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 그래서 유가 계통으로 보면 공자, 맹자가 있고요. 그래서 도가 계통으로 보면 노자나 장자. 그러니까 이제 도는 크게 봐서 이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순수한 자연으로 돌아가서 어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 사람들도 다 알다시피 본인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석가모니의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자 그 시대에는 말 그대로 사회는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었죠. 그래서 노자는 항상 인간이 뭘 하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모든 걸 이제 만들면 그 오히려 발전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혼란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그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연히 혼란은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순수한 자연이 그거에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가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짧은 생각에 불과하다고 본 거죠. 노자는. 그래서 노자가 얘기하는 진정한 도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알아서 일을 처리하지 굳이 그것을 더 알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산업이 발달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뭐 빌딩이며 뭐 아파트며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발전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 환경은 편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은 많이 파괴되고 또 오랜도록 그걸 되돌아보면 결국엔 그게 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발전이라고 생각한 것이 더 그 자연을 훼손시켜서 더 후퇴하는 어떤 그런 관념이다, 이렇게 노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전시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발전이다 하는데, 정말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것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무의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 자연이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어떤 나무를 하나를 심다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그 주변의 그 환경을 잘 보살펴 주는 거죠. 어떤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거지, 여기서 무의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꼭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는 결국에는 비워라, 모든 것을 마음을 버리고 비워라, 어떤 그런 철학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라는 것은 그 만물의 근원이고 자연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말하는데 형체가 없고 소리도 없고 간척도 없다. 그러면 감각과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름도 없고 언어도 없고 어떤 그런 것은 도는 바로 그 별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에 가까운 것들은 보면 가만히 흐르는 물, 그래서 물과 비교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런 물과 비교해서 이제 나와요. 높은 그 선은 물과 같다고 해서 물의 특징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물은 사실 어떤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물은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또 물은 겸허해서 항상 아래로 흐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물은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좋게 해주죠. 우리도 물을 먹고 또 이 물을 먹고 나무도 잘 자라고 자연환경도 아마 다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은 항상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도 항상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장 도에 가깝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를 들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욕심도 없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들 같은 이런 것이 도에 가깝다, 이렇게 그 노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뭘 가지려고 싸우지도 않고 또 내가 잘났다고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자꾸 사람은 겸손할 줄 알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에 항상 이롭도록 세상에 이롭도록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가 작용하는 것이 덕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지만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만두지만 가만뒀을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는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이 자연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하도록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두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와 그 인위적인 것을 좀 비교해 보면 인위적인 것은 지식과 문명을 중시해서 욕심도 갖게 되고 서로 싸우는 다툼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또 인위적인 게 뭐 있습니까? 서로 예를 지키려고 이런 것도 뭐예요? 인간이 다 만든 거라는 거죠. 어떤 의지, 어떤 의인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의 잔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도나 법 그런 통치 이런 패도 정치였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의 무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과 하는 보면 문명을 거부한 무지는 무욕에 소박한 사회. 나라는 작고 백성수는 적어야 됩니다. 온갖 도구가 있지만 쓰지 않게 하며 백성들이 생명을 중시하도록 하는 반면 살던 곳을 버리고 멀리 옮겨가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나 마차가 있어도 탈 필요도 없죠. 그죠? 그래서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필요가 없어요. 전쟁하고 싸우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노끈을 묶어서 글자 대신 쓰던 고대의 소박한 상태로 돌아가자고 하면 말 그대로 먹는 그대로 맛있고 입는 그대로 아름답고 사는 그것을 편안하게 여기서 그 풍속을 즐겨서 결국 이웃나라가 바로 보이고 닭 우는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려도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가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편안하게 순수한 자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자의 그때 당시 배경을 또 이제 살펴보면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자는 주나라의 장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에 이어서 설립된 나라인데 그 고대 왕조로 춘추 전국시대에 이게 글씨가 틀리네. 춘추 전국시대의 그 나라들은 모두 그 주나라 왕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황제 천자가 있는 거였죠. 그 밑에 있던 제후들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제후라는 것은 그 천자로부터 그 다스릴 수 있는 통치 편을 위해서 그 지방에 그 영토를 나눠줬는데 그쪽에 가서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말하자면 뭐 왕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 그 나라의 왕이라고 보고 주나라는 그 황제가 있는 천자가 있는 황제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런 제후들 그 왕을 이제 제후라고 하는데 이 제후들과 이런 천자의 나라들과 모두 이제 이 제후들 모든 제후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하는 걸 제후 해맹이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에 이제 제후들 간에 이제 생긴 이제 분쟁 같은 것도 해결하고 또 어떤 동맹과 그때 행하는 어떤 그런 의뢰들을 같이 모여서 얘기하던 모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높은 주나라의 천자 밑에 밑에 각 영토를 다스리던 제후들이 있었고, 그 제후 밑에는 또 우리 지금 얘기한 뭐 국무총리라고 할까요? 그런 대부라는 또 직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피로 맺어진 거의 내가 가까운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이게 처음엔 잘 다스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이것이 관계가 점점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처음에 아버지가 있고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이 이렇게 각 또 다른 지방의 영토를 다스릴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형제인데, 말하자면 이렇게 다스리던 부모와 형제들이 처음엔 끈끈하겠지만 이 밑에서 또 자식들이 또 다른 연결해서 그 밑에 또 대부고 또 연결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말하자면 이 아버지의 손자와 또 다른 둘째 아들 손자와 뭐 또 다른 아들 손자와는 이 거리가 벌써 이 촌수가 많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나중엔 어떻습니까? 서로 또 싸우고 또 서로 더 그걸 크게 가지려고 하고, 약해지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더 커지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관계는 점점 또 소원해진다는 거죠. 점점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이 주나라가 작아져요. 그래서 무너지면서 이 노자가 있던 이 천자의 나라 주나라의 장사관으로 있던 이 도서관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자도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항하게 되면서 이런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으니까 그 당시 이제 노자가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이 도덕경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실업자가 되고 보니까 뭐 그렇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없더라.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 도덕경에 보면 많이 담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면 이 노자가 얘기하는 도덕경은 뭐든지 비워라,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우고 또 물처럼 내가 낮거나 낮춰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낮추면 된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모든 게 나아지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가진 자의 철학은 좀 뭔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 모두 비워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비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뭔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좀 잘난 체도 하지 않고 뭐 해야지, 뭐 정말 뭐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낮추고 할 것이 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도덕경이라는 것은 좀 뭔가 그래도 가지고 있고, 뭔가 또 뭐 좀 잘나기도 했고, 또 뭔가 많은 게 지식도 쌓이고, 이런 사람은 뭐 너무 너무 잘난 체 하지도 말고, 또 항상 나는 배우는 자세로 또 항상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냐. 그러면 모든 게 된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경에는
그 도덕경에 보면 6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치대국 약팽 소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항상 어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큰 나라죠. 나라를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마치 그 작은 생선, 조금 자그만 생선,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약한 불에 굽는 거죠.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이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걸 뜨거운 불로 예를 들어서 생선을 어떤 그 후라이팬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생선을 굽는다고 했을 때 뜨거운 불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쉽게 해서 다 살이 타버려서 실제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비유해서 써놓은 건데, 이렇게 조그만 나라를 다스릴 때는 조그만 이 생선을 굽는 것처럼 작은 불로 약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천천히 잘 익을 수 있게끔 서서히 열을 가하는 어떤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그 말하는, 말하자면 이생 사랑 살아가는 리더십을 조금 드리면, 노자의 이제 중요한 덕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쭉 나올 건데, 그 먼저 항상 무의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그런 건데, 맞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너무 하게끔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방치적인 게 아니고 순수한 무의 자연,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주변 환경을 좀 이렇게 받쳐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무의 무불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돈은 언제나 무의로서 하기에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을 때 제대로 이룰 수 있고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가진 사람이 피워야 하는 거고요. 그들이 스스로 내 뜻을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는 뜻에서 도덕경에 또 5장에 보면 다언삭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언삭궁. 다언삭궁은 뭐냐면 말이 많으면 오히려 그 말에 자꾸 내가 치책이 잡혀서 더 궁지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너무 나서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을 때 더 잘 풀리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은 결국에는 그 내 말에 내 발목을 잡혀서 채찍을 잡혀서,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내 책무가 늘어나고 행동 반경이 결국에는 그것이 어려워지는, 좁혀지는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가 또 그 얘기하는 것은, 리더의 또 얘기하는 것은 지지부런 언자부지라는 말이 도덕경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은 재능을 감추라는 거죠. 잘났다고 하지 말고 깊이 감추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 많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 많은 사람은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진짜로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자꾸 하려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아는 사람은 떠들어대지 않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런 지지부런 언자부지라는 이런 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자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사람이 물처럼 내려가고 할 줄 알아야지 나 잘났다고 계속 그 위로만 거꾸로 역행하면 안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은 항상 이렇게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또 그 도덕경에 보면 공손신태 화강동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을 이룬 뒤에 그 자리에 물러나고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내가 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 하나 뭐 하나 큰 거 했으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일을 했으면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또 물러날 줄도 알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나아갈 줄도 알고, 이렇게 항상 사람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부드럽게 해서 속세의 티끌에 같이 한다는 뜻으로 자기 지혜와 덕을 감추고 속세를 따름을 이루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무리 밝고 하려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다른 사람도 자리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때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그 말로 내가 잘하니까 나만 그 자리 계속 지켜 있으면 그 밑에서는 뭐 올라올 수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빛나게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이루었으면 또 그 뒤에를 위해서 물러날 줄도 알고, 또 주변 사람한테 좀 맞춰줄 줄도 알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그런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노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또 비워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항상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비워져 있어야 거기다가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지, 뭐 꽉 차 있으면 거기다 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비워라는 이 비움의 철학에 예를 든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퀴 살을 들어서 이 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은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크랭크 축을 이용해서 이게 잘 굴러간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런 접시에 가득 차 있으면 더 채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그릇을 비울 때 뭔가 또 다른 것을 채울 수도 있고, 또 방을 쳐다보라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안에 사람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더 문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나와 있어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뭔가 비워져 있어야 채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움의 철학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또 그렇게 어때요? 항상 물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최상에 그 제일 가까운 것은 도에 가까운 것은 물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에서는 물과 같은 것이고요.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쌓아놓은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물은.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 공을 과시하지 말고,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은 항상 밑으로 모이고 하다 보니까 강이 되고 결국에는 큰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된 이유는 끊임없이 나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바다를 이뤘어요. 결국에는 이게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용한 그러니까 내가 조용한 리더십이 항상 나를 낮출 줄 알고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항상 내가 그거를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고 할 때 이렇게 물처럼 그런 순수한 자연 도가 되고 그거 나타나는 덕이 됐을 때 결국에는 이 물처럼 조직을 결국에는 끌고 나아가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한다고 나서는 것보다는 그 주변 환경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항상 나의 지식을 쌓고 내가 잘난 소리 하지 않으면서 항상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도 수그릴 줄 알고 그럴 때 나는 더욱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노자가 말하는 노자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물이 중요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정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물은 가장 중요한 7가지가 항상 물은 낮은 데로 임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겸손하기에 천하의 큰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은 둘째로 물은 깊은 연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도 알죠. 그래도 또 물은 모든 만물의 선행을 베풀죠. 그래서 그러나 어떠한 그 보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은 한 번 말한 이야기는 꼭 지킵니다. 둥근 곳에서는 둥글게 돌고 또 이렇게 각진 모난 곳에서는 어때요? 꺾어 흐르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모든 때를 씻겨줍니다. 높고 낮은 것을 평준화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를 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은 어떤 일이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자기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자기가 어떤 때인지 때를 정확히 알아서 겨울이 되면 얼고 봄이 되면 풀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물의 가장 중요한 7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서 나도 이렇게 물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한다면 물처럼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자연스럽게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큰 세상을 살아가는데 리더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자의 도와 도를 배워서 덕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